네, 안녕하십니까. 콩나물세계TV의 콩나물세계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하에서의 소규모 기업의 연결입니다. 당장 이제 22년도 1월 1일부터는 그 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당면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년도 12월 21일자로 이 코비드 영향에 따라서 일반기업 회계 기준의 개정을 연기한다, 적용을 유예한다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준서, Q&A, 그리고 이제 외관법 내용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정 배경은 이제 18년도에 외관법령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외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그 중소기업이 아닌 걸로 외관법에서 맞고,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좀 연결해서 제외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개정이 되다 보니 원래는 이제 20년도부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연결을 해야 되는 걸로 되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힘드니 정부에서 되게 가다한 어려움을 발생했다. 특히 이제 해외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 접근 자체가 어려웠으니 이 부분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월 1일까지 유예를 해줬고, 21년도 12월 30일까지 유예가 됐으니까 이제 22년도 1월 1일부터는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당면한 과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뒤에 이제 붙인 자료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은 Q&A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도 다 예외 없이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 조기 적용 가능하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를 선택할 경우 개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해서 안 할 수 있다, 원가법을 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원래대로 그 지분법은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 특례가 연결 대상에 대해서는 이 문단 31장 문단 6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대상이면 중소기업도 지분법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도입을 한다면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지분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뒤에 보시면은 이제 개정되는 내용들이고요. 기존에 이제 외관법에 있던 연결 기준서인데, 외관법에 따라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제외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투자 차익을 재산정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경과 규정으로 좀 옮겨졌고요. 지분법 기준서에도 이 내용은 경과 규정으로 옮겨갔고, 독립 지배 거래는 이것도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삭제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경과 규정에서 좀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과 규정 문단 4의 방법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네요. 소급하진 않는다,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이 부분은 좀 다행인 면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는 투자 차익을 재산정하지는 않는다. 투자 차익 재산정하지 않는다, 그냥 지분법 해왔던 걸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는 사업분락 기준서에 따라서 취득법 회계 처리, 단계적 취득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제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 공정가치로 보면 이제 투자 차익이 재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해서 기존의 원가법을 적용해 왔다면 이제 그 22년도 1월 1일자로 외부 평가를 받아서 투자차액을 재산정을 해야 될 사항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다 외부 평가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준비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기준서, 중소기업 특례, 외관 법령 규정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하나 사족으로 붙이자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상당히 훌륭한 부분이 많죠. 융통성도 있고, 이제 비상장사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부분이 많은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 IFRS에는 이런 면적 규정이 없죠. 소규모 기업에 대한 면적 규정도 없고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일 테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 왔던 부분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 정부나 뭐 공무원들, 공공기관들이 잘 대응을 해왔죠. 저희 뭐 봉쇄도 안 하고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K 방역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충분히 소규모 기업 비상장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임차보증금에 대한 그 현재가치평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IFRS를 따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평가 부분도 무조건 반영하지 않고 이제 실효성 있게 측정 가능하고 중요하면 이제 주석 공시하다가 이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임차보증금도 선급비용이랑 손수수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실증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리리스 회계 처리를 도입하지 않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무의 그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실효성 부분은 잘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 없이 연결을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이제 그 비용 부담이 많죠. 그리고 이제 여력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은데, 당장 감사 이제 종속회사 생기면 표준감사 시간도 올라가고 감사 보수수 올라가고, 이제 중소기업도 감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특례 중에서도 좀 특례 규정도 좀 개정을 좀 하거나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계기업에서 원가법을 쓴다. 근데 그 관계기업의 그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이 만약에 1,000억이다. 40%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순자산 지분이 400억이죠. 근데 120억이어서 연결을 하게 되는 경우 지분율이 80%다. 그럼 순자산 지분이 이제 9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그 원가법으로 하고 어떤 거는 연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연법인세를 중소기업 특례 적용해서 이제 적용 안 하는데 연결은 해야 된다. 근데 연결이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제 저희 지분법 기준서 이제 문단 35를 보면 중소기업 대상에 대해서는 그 중소기업의 지분하고 똑같이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중소기업 특례에서 지분법 그 기준서 문단 35를 적용하도록 하면 연결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경제적 실질이 거의 그 연결한 거하고 유사할 정도로 올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당장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중요할 것이고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IFRS에서는 최초 연결을 하게 되면 추가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 표현을 했고요. 예, 주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니 그래서 IFRS에서는 그 IFRS에서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은 종속이든 관계기업이든 원가법으로 하거나 뭐 공정가치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기까지는 개별 재무제표였을 거니까 지분법을 해야 할 것이고 올해 만약에 원가법으로 한다면 정기재무제표는 소급해라. 원가법 적용을 소급해서 적용해라. 그 정도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추가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했고요. 개별 재무제표를 이제 상당히 중시하죠. 연결 대상이 있으면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그 순자산 지분을 일치하도록 그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배지분이 결국 그 기존의 그 개별 재무제표의 순자산하고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자본변동표 그리는 거에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익인여금 수불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 기준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법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는 종속기업인 경우는 그 개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이 연결 재무제표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재무제표도 마치 연결을 한 거와 유사한 결과가 되도록 지분법을 적용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미친원손익 하향 거래도 전체를 제거한다. 지분만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제거하고 투자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손익으로 가지 말고 지분법 자본 변동 등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 연결 대상에 대해서 종속기업에 대해서 대한 채권채무에 대해서 대손상각표 인정, 대손충당금을 인측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분법 손익으로 취소를 해달라.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 순자산이 그 지배지분하고 개별재무제표 순자산이 일치를 할 테니까요. 이렇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래서 뭐 당장 할 게 많아졌습니다. 경과 규정에 다행히 이제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당장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인 경우에 기존의 지원법을 안 했을 경우 아니면 뭐 최초로 연결하게 될 경우 준비할 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일단 결산원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소기업이 6월 말 법인이다. 근데 우리가 12월 말 법인이면 3개월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그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을 뭐 반기 검토를 하든지 별도의 감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갭 차이가 있으면 중소기업이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해외 법인인 경우는 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갭 컨버전을 해야 되고요. IFRS를 적용할 수도 있죠, 중소기업이. 그러면 또 이제 갭 컨버전 준비를 해야 되고 결산 일정을 이제 중소기업에도 알려주고 중소기업의 감사 일정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 해외 법인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유럽 쪽이라든지 중국 법인도 그렇고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부분 조율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22년도 1월 1일자로 공정가치 평가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공정가치가 이제 장부 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마도 이제 순자산 장부 금액에 맞춰서 이제 지분법을 최초에 그게 이제 공정가치라고 보고 그 투자 차익을 산정해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종속회사의 토지라든지 그 유형자산이 좀 비중이 크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감사인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 절차에 대한 부분, 조정 공개가 어떤 게 있는지, 내부 거래가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연결 절차 하는 것도 처음일 수 있으니, 그냥 뭐 인력 채용을 한다든지, 그게 경험이 있는 인력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교육을 좀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주석도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주석 자료들, 차입금, 뭐 법인세, 유형자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산을 할 것인지, 내부 거래는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런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그 10일 30일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22년도 1월 1일부터 도입이기 때문에 이때 연결재무제표가 일단 있어야 되고 개별재무제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손익도 1년치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 종속회사의 1년치 그 손익을 갖고 와야 되고 그 지분법 손익도 1년치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특히나 이제 처음 연결을 하시게 되면 주석기업 등 이런 회사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막상 하면은 못할 건 또 아니고 좀 두려움을 가질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좀 손이 많이 간다. 준비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이 연결제표도 잘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반들은 무리가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